대구가 지금 1인당 GRDP, 1인당 국민총생산, 예. 1인당 국민소득, 예. 뭐 몽땅 다 전국에서 다 꼴찌입니다. 근데 그게 꼴찌가 3, 4년 된 게 아니고요. 20년이 넘었는데도 대구 근데 뭐 여론조사를 보면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구를 아는 분들이 다 나왔다면 제 안 나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나옵니까? 안 제가 되니까. 발붙일 데 없으니까 이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좀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요 좀 편집 좀 해주세요. 잘못하면 내 죽습니다. 자, 이런 풍토에서 애들 보고 사업해라? 안 된다. 춤을 한번 출까요? 앞으로 4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누가 대구에 적합할지를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방타임즈, 연타TV, 어장창TV, 까끌까끌애기입니다. 네, 신박한 정보 신박입니다. 오늘 대구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후보입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 권영범 예비후보 예.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이 많은 대구시장 후보 권영보입니다. 남들은 다 모른다고 하는데 네. 진짜 아는 사람은 실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는 사람이. 예. 그래도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예. 대구 능인고등학교 졸업하셨고 경북대 물리학과 학식사 졸업, 대구 가톨릭대 전작과 박사 수료 졸업, 박사 학위를 못 받으셨네요, 보니까. 예, 그렇죠? 못 받았어요. 예,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제가 물리 전공이잖아요. 예. 근데 머리가 이렇게 빠진 게 원래 우리 집안 대머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머리 빠진 게 머리는 나쁜데 물리학 하다 보니까 오버로드 걸려가 빠진 아, 겁니다. 그랬구나. 영어 스트레스 많이 쓰시면 받았구나. 모르시는 분이 많네. 영어 뭐 오바로 과부하 걸려가지고 오바로크 빠졌다고. 이래 또 오바로드는 일본 말이고요. 오바로드. 그러니까는 그거 과부하라고 제가 예, 정정하겠습니다. 학력은 요 정도고요. 제가 경력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경력은 화려하십니다. 전 대구 경북 벤처기업협회 회장, 전 대구 미래대학교 학장,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구 달서을 후보, 스페이스콘입니까? 예, 스페이스콘 스페이스콘. 이사, 호주 고속철, 예. 그리고 청소년 IT 멘토링 이사, 한국 퍼스널 모빌리티 협회 이사장. 참대로 많네요, 거기야. 화려하네. 예. 감투 욕심이 많으시네, 거기야. 감투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남들이 주는 걸 넙죽넙죽 예. 받는 거 보니까 예. 본능에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없다 해보면 이거 말짱 시기 좀 다 했단 말이죠. 아닌 건 안 해야지. 불리한 건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명함에 보니까 어게인 1703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숫자가 어게인 뭐예요? 1703이 예. 대구가 지금 제가 출마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대구가 지금 1인당 GRDP, 1인당 국민총생산, 예. 1인당 국민소득, 예. 뭐 몽땅 다 전국에서 다 꼴찌입니다. 그런데 그게 꼴찌가 3, 4년 된 게 아니고요. 20년이 넘었는데도 대구 시민들은 모르고 20년이 있어요.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2년부터 28년 집계하고 나서부터 쭉 꼴찌. 꼴찌. 아. 그런데도 몰라요. 우리가 대구가 그냥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산업화의 주역이었다. 뭐 한강의 기적이 우리 아니었으면 안 된다고 꽉 하고 있는데 예.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 보면요. 대구가 제가 이래 보니까 2,780인가 한 2,800 정도 나오고 강원도가 3,400쯤 됩니다. 울산은 5,200이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 바보 같아요, 대구가. 그런데 그렇죠. 왜 이런 상태에 있는 걸 모르고 빨리 바꾸려고 안 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그래도 대구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대구 사람 아니고 니 누국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대구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고향 이쪽이 아니신 모양이죠. 고향 이제 자꾸 이제 고향 얘기하면 주변 우리 캠프에서도 고향 얘기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아, 채를 어디서 물어든냐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포항이다 하면 자꾸 포항이 부각된다. 아. 대구 40년이나 살았는데 포항 부각되는데 우리 대구도 좀 바꿔야 됩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가 5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고향이 대구입니다 이랬으면 자 맞닥하고 대부분 사람들 보면 30년, 40년, 50년 만에 돌아와가 대구를 위해서 대구 잘한다 하는데 거꾸로 고등학교 때 나는 와가 지금까지 대구에 살았는데 나는 네 누곡하고 있어요. 아, 포항 사람인데도 대구 사람 안 쳐준단 포항 말이에요. 사람 아니 대구 사람인데 자꾸 포항 사람이다. 아니 포항에서 잠시 있었는데. 포항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그렇죠. 넘어가시고.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 학경력상에서 여러 가지 뭐 벤처기업 협회장도 하시고 하는데 본업이 뭡니까?
본업은 제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아. 물리학에서도 반도체 물리학하고 원자 물리학 쪽 했으니까 핵 물리학 쪽으로 가까운 걸 전공했고 네. 제가 생긴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은 포항공대 가속기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아, 그건 예. 전국적으로 다 유명하죠. 아, 가속기 첨단 연구소에서 시설이지. 제가 처음 첫 직장을 하다가 제 성격이 막 보시다시피 막 이래요. 외향적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이. 그래가 아유 못하겠다라고 때려치우고 나와서 대구에서 사업을 계속 했던 학교 겁니다. 교직을 하시다 그러면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연구소에서 네. 연구 활동을 하다가 사업하다가 또 중간에 또 사업도 재미없어가 또 대학교로 가고 싶다고 공개 모집한다 그래가 내니까 또 미래대학 학장으로 또 채용되고 미래대학 학장하실 때 나이가 얼마나 되셨어요? 미래대학 학장할 때 제 나이가 40인가? 와. 40 맞을 겁니다. 소년 정말 출세하셨는데, 일찍 그러면? 했죠. 그 그때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학장하셨던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그 당시에 연세대 총장님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대학 총장을 예.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와야 된다. 예, 대학을 예. 활성화하자 이래가지고 대학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영 마인드 있는 분을 뽑자 하는 그 예. 분위기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때 제가 면접을 잘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님들이. 면접할 때 PT를 저는 기업 PT 하듯이 예, 물건 팔러 가듯이 파워포인트로 딱 해가 했고 다른 분들은 그냥 이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스페이스 콘터가 이사 호주 고속철 일하는데 호주 고속철 이 무슨 일하는 데입니까? 제가 명함에다가 그걸 탔던 이유가 예. 호주가 지금 고속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새롭게 고속철 사업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스마트 시티 신도시도 5개 건설해요. 정거장이 있는데 이 스마트 시티 5개와 고속철을 합쳐가지고 총 우리나라 돈으로 한산 하면 60조 정도 되는 공사인데 거기에 외국인으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디렉터로 들어가 있어요. 예. 디렉터라면 이사하면서 발주를 주는데 호주에서는 고속철 지어본 적도 없고 스마트 시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발주를 한국이나 아시아권에 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 아시아권 발주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한국에는 무슨 이득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래도 반만 갖고 온다 하더라도 30조는 갖고 올 수 있죠. 아니 그 공사를 우리가 하게 공사하는데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고속철도는 우리 차량을 가도록 제가 노력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고속철도가 선진국에서 달린다. 아직 일본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현대 로템하고 관계가 로템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로템이 진짜 세계적인 수준으로 따라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로템하고 협의를 해야죠. 뭐 제한테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로템이.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로템 보고 뭐 자기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대구에서 조립해라. 고속철. 그래야지 한다. 호주는 호주에서 조립하자고 뭐 그 협약서에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호주에서 조립하자고 하지만 일단 파이널 조립을 여기서 해가지고 분해가 가야지 호주 가서 거기서 하기에는 거리적으로 안 맞죠. 대구의 상남자 야. 우리 권용보 아니 근데 오늘 후보께서 상남자라고 부르는데 뭐 이렇게 너무 다소속하단 것 같아. 뭐 아니, 신 뭐 대표가 보통 분이 신박이 아니에요. 너무 좀 억누르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저기 일단 호주 고속철 이야기로 네. 다시 돌아가서 네. 이제 해외 관련 업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인터내셔널한 그런 감각이 영어도 잘하십니까? 뛰어나다. 영어는 네. 저는 물리학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 잘 못해요. 그런데 네. 외국인들하고 붙으면요 순간적으로 잘 나온답니다. 그런데 어. 문법은 틀리는데 외국 애들이 잘 알아듣는데 제가 말하면 그 영문학 전공했는 애들 그러더라고. 특히 제가 데리고 다녔던 친구가 미국 교포였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된대. 그런데 외국에는 이해하고 있대요. 아니, 서로 뭐 자기 이야기하고 이해했는 걸로 하고 고개 흔들고 뭐 그런 아니, 거지, 확인해 보면 뭐. 내가 했던 말 그대로 이해하고 있대요. 뭐, 알았어요. 예. 그래 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 그 피자헛 했죠. 예, 돈 피자 좀 했습니다. 벌었나요? 피자 하면서는 좀 벌었죠. 아. 예. 옛날에 대북 사업도 좀 하신 걸로 아는데 대북 라인도 좀 많이 있죠. 대북 지원 사업은 제 선친께서 북한 지원 사업하고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지원 사업을 하시다가 중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소천이라고 어. 불교에서는 입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소천을 하셨고 맞아. 그런 연유로 제가 이제 북쪽에 관련된 분들 그리고 우리 동포에 대한 관련 부분이 이런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그 단체를 맡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화려한 경력과 능력 근데 이런 분들은 가지고 왜 있는데. 대구 시민이 몰라주는 거야? 근데 뭐 여론조사를 보면 바닥이 있는데. 바닥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요 예.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출마 선언한 지 이제 2주 됐습니다. 예. 물론 그 앞에도 나온다고 예. 뭐 한 음. 보름 정도 이래 음. 왔다 갔다 했지만 네. 공식 출마 선언 2주 했고 음. 지금 뭔가를 바란다는 거는 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음. 저보다도 그냥 뭐 당대표 하신 분 그다음에 뭐 최고위원 하신 분 이런 분들은 인지도가 죽이지 그쵸, 않습니까? 인지도의 그건 차이 나죠. 빼쁘고 네. 저보다도 먼저 나와가 한 5, 6개월 전에 먼저 나왔던 네. 분들도 몇 분 있죠. 그렇죠. 예. 그분들하고 요새 내 숫자 보니까는 0.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 그럼 많이 따라갔다고 생각. 그래 해석해 주면 되는 거를. 나오면 거꾸로. 나오는 거 근데 그 왜 그래 늦게 뭐 뜻을 뒀으면 좀 일찍 준비하시지 늦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왜 당신이 갑자기 나오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참 그걸 진짜 말라고 예.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제 소신을 안 말씀드려볼게요. 예, 예. 이제 이거는 좀 이래 재밌다기보다는 딱딱할 수도 있는데 길게 하지 마시고. 예. 그 대구가 지금 대구의 산업은 주력이 뭐냐 이래 보면 뭐 첨단도 있다 뭐도 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대구의 산업 구조의 중심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렇죠. 섬유가공을 한 뒤에 자동차 예. 부품이죠. 예. 제조업이죠. 네. 제조업이고.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금 주도하는 아이템은 지식정보산업 IT 쪽으로 왔는 것은 명확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언제 왔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IMF 터지고 김대중 정부가 돌아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IMF를 극복하자 그러면서 재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한 50, 그다음에 완전히 전혀 생뚱맞은 지식정보 산업 쪽으로 IT 쪽으로 50을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벤처 산업을 완전히 집중 육성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구도 거기 따라가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는 진짜 대구에 첨단이 와야 된다, 벤처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희갑 시장님이 임기를 마치시고 그다음에 조현영 시장이 모셨고 조현영 시장님도 진짜 기대를 많이 모았죠. 능력이 아주 우수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모든 대구 시민들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나신 분인데 공교롭게도 조현영 시장이 모시고 6개월 뒤에 지하철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참 대구가 안타까웠어요. 지하철 사고의 그 안타까움 속에서 2, 3년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아주 이제 그거는 뭐 누구 탓도 아니죠. 그거는 사회적 사고가 터져가 하면서 조현영 시장님께서 본인이 가졌던 시정 철학을 펼칠 기회를 못 가지고 다음 시장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대한민국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시기였어요. 그렇죠. 공교롭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는 전부 다 IT로 바뀌었는데 지금 잘 나가는 도시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쫙 바뀌었죠. 그런데 대구는 공교롭게도 섬유가 1등, 2등 자동차 부품 하던 데서 섬유는 자연 도태식으로 이상하게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만 남아가 끌고 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 여기에 부품도 전기차 시대를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뭐 내려막 큰일 아닌가요? 났어요. 꼭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자동차 전기차 시대나 이런 게 새로운 게 온다면 부품 산업도 변화하면 큰 부피가 아니고 작은 부피로 새로운 부품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변화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직전까지 그때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뭐였냐 이렇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보스 포럼이나 뭐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데이터 산업이 온다. 뭐가 온다 하면서 막 떠들다가 코로나가 딱 오면서 다 정지돼 버렸어요.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 자체가 지난 3년 동안 지금 경제 전문 하셨으니까 그렇죠. 신 대표님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딱 코로나 이야기가 코로나로부터 덮었지. 정지돼 버리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이 왔는데 우리가 겪었던 IMF 때처럼 아주 강한 팬데믹이 온 게 아니고 세미 팬데믹이지만 팬데믹은 전 세계가 다 왔어요. 그럼 이때 뭐가 일어났냐 이러면 산업 구조 조정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래 한번 돌이켜 보면요. IMF가 안 한 상태에서 제조업에서 지식 정보 산업을 간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랬으면 제조업 하는 사람들 난리 납니다. 데모하고 어떻게 땀 흘리고 사람이 노동 안 하고 돈 벌고 뭐 앉아서 머리만 쓰고 돈 버는 것 가지고 어떻게 전 국민을 미기 살린단 말이고 미쳤나 하고 실제로 이 말 그때 했어요. 일하는데도. 그런데 이런 어떤 팬데믹이라는 걸 통해서
기존 전통 산업, 기존 산업의 저항을 무디게 만들고 새로운 거로 갈 수 있는 찬스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똑같이. 지금 너무 길게 하는데 좀 몇 점만 아니 그런데 이건 끊었어. 설명을 해줘야 돼. 모르는 분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있어봐요. 저 커피. 거의 그렇듯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는 산업 구조가 바뀌기 쉽습니다. 아니 근데 대한민국이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 예. 그럼 대구 왜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뭐가 될 거냐 하는 주제가 왔는데 예. 지금 대구가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요. 자동차 산업이나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지금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무 기반이 없잖아요 지금 대구가. 사람도 떠나보고 돈도 떠나보고 노상 뭐 사람은 전부 서울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자, 그건 다 맞는데 예. 대구가 난 진짜 저로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요. 다른 그때 IMF 때 IT로 갖는 지식정보 산업으로 갖는 도시들은 요새 돈 잘 벌거든. 이게 좋다고 절대 안 바꾸습니다, 가들은. 예. 그런데 대구는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거는 전 시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꿔야 된다는 그 인자를 가지고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 질문하듯이 방향만 딱 던질 수 있으면 난 대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3, 4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모티브를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데 요 기간이 4년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구를 제대로 진단하고 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시장돼야 되는 거 아이가.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큰 뜻을 갖고 있었으면 적어도 한 1년 전쯤에 준비하셔야지 왜 이리 뒤늦게 나오셨어요? 사실 김영기 교수님이나 네. 이런 분들 대구를 아는 분들이 다 나왔다면 제가 안 나옵니다. 내가 뭐라고 아, 그래요? 나옵니까? 2008년 공천 아까 받았다 했는데 부끄럽잖아요. 제가 잘하면 대구 정치사에 한 100년, 200년 안 남겠나? 공천 받고 떨어졌으니까. 공천 받고 떨어진 사람 대구 2사람 있죠? 아닙니다. 더 있어요? 달서, 갑을병, 예. 그다음에 서구, 예. 그다음에 그 칠곡 고정까지가 5명입니다. 5명 있습니다. 내 혼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내가 쪽팔리지. 또. 나는 이선만 있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뭐 저 우리 그때. 권 후보님은 왕별 하나, 그 이인선님은 왕별 왕별 둘. 이인선 선생님은 왕별 둘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가 1등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인선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왕별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수성구 나올 때도 보름만 해가 부터가 이기락 하고 그렇죠. 당에서 결정장 발목 까놓고 뛰가지고 해라 했는 말 거고. 나못 가놓고 예. 들어가는 거 맞죠? 두 분 다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또 홍준표 우리 홍준표 그거 조호영 다 대표님은 그랬죠. 좀 반칙 비슷했고 그거 나오시면 안 되지 당 대표인데 당을 위해서도 그런데 그런데 그 사실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저는 사실 권 후보님이 뭐 대구시장 후보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고 또 지역에 오랫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제가 김영기 교수님하고 권 후보님하고 두 분이 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다른 후보들은 사실 전부 다 보면 조금 낙하산 타고 왔잖아요. 뜬금없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아니 고향이 온 거지. 저 내가 바깥에서 사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네. 엄마 품에 가고 싶습니다. 와가지고 엄마 아니. 품이 좋습니다. 이 말 하고 있잖아요. 고향팔이 하고 있는 거죠. 고향팔이를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고향 걱정을 하고 했어야지. 고향 걱정 생일 안 하다가 아쉬울 때 돼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다 이제 안 제가 되니까. 발붙일 데 없으니까 이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나갈 때 대구를 쳐다봤으면 내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런 건데 그러면은 저는 아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권 후보님이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었으면 진작 좀 나오셔서 사람도 모으고 이렇게 좀 미리 좀 작업을 하셨으면 어떨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요번에 적당히 이름 알리고 다음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실제로 많이 있어. 예? 실제로 그렇게 진짜입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본인이 아니 대표님까지 나를 그래 의심한다고? 뭐 내야 뭐 의심하면 안 되니까. 난 아니, 그래 그러면- 의심하고 있어요. 난 그럼 내가 14년 동안 왜 안 나왔습니까? 그냥 왜 저는 그때 어전에 14년 전에 떨어지고는 아예 안 했잖아. 그때는 나와가지고 좀 관리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예. 내 때문에 떨어졌는가. 솔직히 왜 친박바람이 불었는데 친박바람 때문에 떨어졌지. 내가 뭐 그때 뭐 사고를 냈습니까? 저 기도를 좀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아멘 그렇게. 아니, 근데 그 저 뭐 단일화 이야기 예. 좀 나오다가 쑥 들어갔는데 이번 선거에도 보니까 같은 고등학교 동기도 뭐 나와서 두 사람도 단일화가 예, 안 저 되던데. 정상환 변호사. 노인고등학교 동기죠? 예, 맞습니다. 어. 동기고 그냥 동기가 아니고 예.
뭐 절친입니까? 벌써 수십 년 동안 같은 개원해왔는 절친이죠. 절친이에요. 야, 그럼 이게 참 절친끼리도 이게 그게 안 돼요? 단일화? 예. 저는 이래 봅니다. 예. 벌써 제 나이도 60 다 돼가고 예. 다 그런데 단일화라는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뜻을 세워서 대구시장을 도전했다. 네. 정상환 변호사도 도전했다. 각자의 뜻이 존중돼야 됩니다. 네. 동기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친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각각의 정치적 소신을 놓고 선택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부분이지. 그 친구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데 이런 내가 정 변호사하고 저하고는 이 정치적 게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지금 또 절친이에요. 예. 어젯밤에도 통화하고 뭐 네. 계속 매일 거의 통화하는데 절친인데 그 친분 관계하고 사회적 소임하고는 저는 분리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예. 네. 좋은데 그럼 앞으로 지금 뭐 지지율이 지금 뭐 2% 지금 지하로 내려갈 것 같은데 그거 좀 있으면. 나는 자 이래 한번 보십시다. 예. 지지율이 몇 프로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나는 그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가장 큰 거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게 대구도 그랬듯이 예. 신진이 나와가 지지율 5% 올라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정치는 맨날 하던 사람만 해라. 좋게 말하면 사람, 나쁘게 말하면 니은만 하는 겁니까? 언제 키워줄 건데? 대구에는 왜 그러면 30대, 40대는 아직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경선에 가자, 뭐 하자 해보면 경선하면 때려 죽여도 신진 못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죠.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대구 경북에는 적어도 후보 등록을 하려면 최고도 뭐 국회의원이든지 뭐 지방 단체장이든지 한 텀 정도는 살아보고 최소 4년, 5년 이상 산 사람을 앞으로 공천해라. 서울서 아주 내려오더라도. 좋은 생각이. 서울서 그렇죠. 내려오더라도 저는 최소한 지역을 위해서 고민해본 사람. 4, 5년은 지게 와서 고민을 하고 예. 해야 되는데 20일 만에 배지 달고 가고 이러니까 이게 대구가 안 된다. 아니 이번에 홍 후보도 저 뭐죠 비전 발표회 공약 발표회 할 때 예.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런 것을 묻지 마라 모른다. 그리고 선거 때 늘 하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 이게 늘 그 사람이 앉은 자리라든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풍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실은 권영진 시장님이 중도 포기하셨는데 권영진 시장님이나 아니면 조영 의원님 뭐 대구 시민들이 좋아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한다고 했다면 제가 오히려 거꾸로 제 공약이나 이걸 가지고 형님 아니면 시장님 이거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하면서 거꾸로 그분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다가 영 귀를 막고 말이 안 통한다 그랬으면 형님 그럼 나도 한번 붙어볼게 하고 붙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저도 출마 선언을 왜 2주 전에 했냐 그랬으면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어떡할 거냐. 소위 말해서 도분 나서 나왔네요. 보니까 이거. 아 그건 아니. 나그네들이 와서 설치니까. 그 도분 났다는 건 아니고 예. 대구 시장을 뭐 홧김에 한다 그거는 저 그런 거지만 예. 최소한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예. 물론 내보다 잘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안 있고 전부 다 이제 그거 고민을 덜 하신 분들 좋게 예. 표현할게요. 지금 이게 녹화되니까 예. 그분들이 너무 많이 그러시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나오게 됐다. 그렇죠. 그 뜬금없이 그 TK 목장에 무법자들이 나타나서 설치는 걸 보니까 눈꼴시러웠어. 일단은 나온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저 우리 사회 보시는 선생님께서 조금 이 말 김명기 교수님 맨날 하던 말인데 간접 광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분은 이제 그쪽을 뭐 이야기. 아니 내를 안 차놓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이제 잠시 변호를 좀 하면 네. 정말 아이디어 예. 많고 예. 추진력 끝내주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돈도 많고 예. 돈 없습니다. 뭐 돈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관심 없고.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오늘 잠실지만 이렇게 이야기 보니까 그거 보고 갔던 분이 진짜 시작이 돼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예. 그 이런 거 안타깝다. 있잖아요. 한마디로. 제가 이번에 서울에 공천심사 하러 갔었어요. 면접했죠 참. 예. 면접하러 갔는데 예. 이 말 하면 내가 이제 심사위원들이 팔짝 뛰면서 날 죽이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전 좀 서글픕디다. 예. 그래도 광역자치단체장 면접 보는데요. 예. 한 방에 3명 봅니다. 3명이 같이 들어가 앉아요. 삼삼둘로 봤다카대요. 예. 그래도 면접을 삼삼둘로 봤다카대요. 예. 그래 놓고 시간도 한 15분도 안 봐요. 그럼 진짜 면접을 나는 왜 했죠, 그러면? 당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는지 나는 아니면 그냥 막 그래 저 신청했고 심사비 500만 원 냈으니까 심사는 봐야 되고 그래 뭐 500만 원 냈는 값이 15분이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좀 진짜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당이라도 좀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이래 봤으니까 네.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저 사람들로부터 각자가 나올 때는 소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쓸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듣고 하나씩 집어넣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으면 진짜 아쉽고 안타깝고 서글프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각 예비후보들이 가진 공약이라든가 생각들을 모아서 또 본 후보한테 또 몰아줄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지금 표현 개미 후보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새롭게 나오는 사람은 개미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그 방식을 던진 공심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신진 가산점 20점 준다 해도요. 지가 받은 거에 20% 그때 보면 신진 5% 받은데 20% 주면 1%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좀 알려진 사람은 또 해버리면요. 30% 받아보면 1% 뺏겨도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면 숫자의 트릭입니다. 저는 물리 전공이잖아요. 마치 주는 듯이 쇼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20점 줘버리든지. 아니 절대점에서 이제 시작하자. 아니 그것도 그렇고 비율로 하지 신진을 말고. 발탁하려면요. 이게 신진을 알릴 기회도 맞네. 줘야 돼요. 그러면 오래 정치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분 뽑고 새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한 명 뽑자. 그런데 그 둘만 하자니까 좀 섭섭하니까 한 명 됐죠. 세 명을 하든지 해가 신진이 발언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줘야 됩니다. 꼭 제가 아니라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음에 나올 때는 또 더 많은 인지를 가지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장치를 지금 생각 고민조차 안 하는 것 같아서 신진을 전략 공천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그것도 안에는 포함시켜서 경쟁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거죠. 예.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 그 선택한 부분도 새로움의 변화에 대한 기로예요. 당선인은 틀림없이 변화에 대한 열정과 공정에 대한 부분, 정의에 대한 부분 확고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선인 또 생각은 저하고 비슷하실 겁니다. 그럼 당도 거기에 맞춰줘야죠. 내가 지금 숫자가 적게 나왔다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온 지 2주 만에 5, 6개월 나오나 하더라고 비슷하게 나왔으면 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출발선을 너무 이건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대구 진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마음이 진짜 있나 없나 나는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이죠. 요 좀 편집 좀 해주세요. 잘못하면 내 죽습니다. 내가 이 때문에 나왔다. 아까 뭐 도분 나서 나온 건 아니다. 그런데 네. 내가 왜 시장을 나왔는가 이야기를 뭐 짧게 한번 그러니까 해주세요. 대구시장 되면 네. 뭘 하고 싶나. 어.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경쟁력은 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점에서 잘할 수 있다. 예, 제가 확고합니다. 이번 공정심사 할 때도 그거를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약이 뭡니까 하고 딱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과정에서 제 옆에 두 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은 대구가 인구 대비 의과대학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활성화해가 대구의 의료 첨단 산업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한 게 말했는 게 IT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대구가 IT 산업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또 한 분은 IT를 또 살려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대구시장 하셨던 분들이나 대구에 정치하시고 지도자들이 이거 몰라가 안 했습니까? 첨단 의료 산업단지 누가 만드는데 앞에 분들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기업들 오라 그래도 기업들 안 옵니다. 맞아야 맞죠. 오지. 예.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딱 잘라서 얘기했던 거는 앞에 말씀하신 분들은 이타적입니다. 기업 보고 오세요. 뭘 오세요 해야 되는 공약이고 나는 이타적이지 않고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약을 저는 내세우겠다고 하면서 던진 공약이 대구를 청년 창업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 청년 창업 중심 도시라 이랬으면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게. 그런데 창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창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1조를 저는 1조를 조성하겠다. 그 1조는 대구 예산이 10조 1,500억인데 10조 1,500억 중에서 특별 회계 빼고 일반 회계가 한 8천억 됩니다. 거기에서 매년 한 1,000억이나 1,500억을 우리가 아끼면 모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적립하면 4년이면 6천억. 그러니까 뭐 적게 하면 4천억, 많으면 6천억까지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부하고 산자부가 갖고 있는 창업 펀드들이나 이 지원금들이 많습니다. 많죠. 네. 특히 한국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벤처를 투자해주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자금들을 이번에 당선인께서 대구가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으면 한 1조다.
그럼 청년들 보고 창업해라 그러자. 그런데 제일 재밌는 거는 내가 요것도 공심에서 요 설명 다 했고 다음 얘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왜 청년들이 창업 안 하고 공시적으로 가느냐. IMF 때 아버지 친구들 아니면 삼촌이나 할아버지 친구들이나 할아버지들이 IMF 때 망하는 걸 걔들이 보고 컸습니다. 지금 30대는 맞죠, 그죠? IMF 끝나고 IT 하니 뭐니 벤처 하니 하면서도 사업에가 성공하는 사람이 100에 5 시작하는데 95명이 망하는 걸 더 많이 봤고요. 특히 대구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다 서울 갔습니다. 그렇지. 돈 벌면 가잖아. 대구 남아있는 사람은 루저가 아니고요. 루저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나마 그냥 성공했다고 표현하기 한 사람이니까 다 본 게 그거예요. 그럼 젊은 애들이 사업하면 폐가 망신한다. 일단 사업해가지고 실패하면 신용불량자 되죠. 돈 갚으라고 다 딱지 붙죠. 맞잖아요. 자기 부모님들은 이럽니다. 자기가 사업하다가 힘들었던 사람들은요. 내 아들 자식들만은 사업 안 시킨다. 사업 너가 한다 그러면 호적 판단해요. 맞지 않습니까? 자, 이런 풍토에서 애들 보고 사업해라. 안 된다. 그래서 난 창업 펀드는 애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잘 써오면 돈 5억에서 10억 주고 거기에서 제대로 열심히 하고 하다가 실패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써내게 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합쳐지는 게 4차 산업혁명이고요. 청년과 장년이 모여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청년 창업 펀드라고 했는데 그 청년 창업 펀드에는요. 전통 산업도 하면 됩니다. 떡볶이도 하겠다고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만 내고 제대로 사업 계획하면 그들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도 나도 해야 하자 하면요.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60 넘은 사람들 50 넘은 사람들이 오면요. 미안하지만 당신 혼자 하지 말고 청년 하나 좀 데리고 오면 안 되나? 너가 아든지 아들 친구든지. 왜냐하면 10년 20년 뒤 되면 이 사람들은 손 놓고 나가야 됩니다. 연결성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대구만 대한민국에서 바뀌기가 가장 좋은 환경에 와 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렇죠. 다른 지역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대구는 많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아주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지도 낮은 니 진짜 되겠나? 그러면 작년 당대표 선거할 때 이준석이가 된다는 생각 대구 사람 아무도 안 했을걸? 주호영 의원이 대구니까 1등, 2등 나경원, 대구에서는 이준석이 꼴찌인지 뭔지 관심도 없었지. 좀 나오겠지. 이랬는데 휘떡 뒤집어졌잖아요. 그만치 변화에 대한 갈망은 대구 시민들은 폭발하고 있고 거꾸로 정치권이나 대구의 지도 그룹에서는 입으로만 변화를 외치고 있지만 변화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선택은 냉정하게 뚫어봐야 된다. 아직은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저를 선택 안 할지 몰라도 알면 바뀐다. 근데 어떻든 간에 그죠? 대구 시민들한테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오늘 욕을 해도 좋습니다. 한번 하시죠. 대구 시민들한테 인간 건너범이 한번 외칩니다. 한번 해요. 제가 그까지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은 목표가 주어지면 뚫고 나가는 돌파력이 있어요. 추진력도 있고 물산 장년도 수없는 일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대구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상방 도시였지 하방 도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방을 운운해서는 안 되고요. 대구가 마치 패자인 듯이 가는데 시작 안 하고 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그런데 그거를 시작을 알릴 수 있고 바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한테 대구가 기회를 줘야 된다. 앞으로 4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누가 대구에 적합할지를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정리됐습니까? 예, 훌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뭐 미진한 게 있으면 더 하십시오. 없습니다. 춤을 한번 출까요? 참 안타깝다. 마칠까요? 예. 네. 예, 권영범 후보, 예비 후보, 대구시장 예비 후보. 왜 진작 좀 나오시지? 이제 와셔서 좀 저는 좀 아쉽네요. 그래서 좀 더 지지율이 높았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한테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혹시 이번에 안 되시더라도 우리 방송에서 계속 같이 한번 합시다. 제가 예. 이거 메인 이거로 사회자로 나오잖아요. 예. 저는 좋죠. 좋은데 예. 제가 몸값이 그래도 김제도이 2천 받았으면 나도 1,000 받아야잖아. 1회 출연에 1,000만 원. 우리는 아니 1회 출연료 1,000원밖에 못 해. 예, 하여튼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권영범 후보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